오늘은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이제 돌아왔어요. 예전에도 유튜브에 한번 이제 제가 운동선수 케이스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, 그때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다, 뭐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좀 알아듣기 쉬워서 좀 좋았다, 이렇게 리플라이를 좀 해주셨었는데, 오늘은 이제 60세 남자분이세요. 근데 이제 그 운동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. 이렇게 체육 쪽 교수님이기도 하고, 특히나 이제 좀 테니스를 되게 좀 많이 치셨어요. 테니스 팬, 광팬이신데, 이제 몇 달 동안 테니스를 못 친 거예요. 손목이 아파가지고, 이렇게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제 너무 여기가 아파가지고, 이 새끼 쪽에 여기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.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뭔가 좀 뼈가 약간 좀 색깔 변화가 좀 있어요. 이 척골이 약간 또 길어요. 이게 서로 좀 부딪혀서 여기가 이제 색깔 변화가 생기는 전형적인 척골 충돌 증후군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. 손목의 뼈가 이제 요골이라고 해서 큰 뼈가 있고요. 척골이라고 해서 좀 작은 뼈가 있어요. 저 척골이라는 뼈는 손목을 이렇게 돌 때 이게 뼈가 이런 식으로 좀 돌기도 하고요. 약간씩 위아래로 좀 움직이기도 해요. 그래서 손목 이렇게 비틀거나 뒤로 이렇게 짚을 때, 그럴 때 저 척골이 조금 더 길어져요. 예, 약간 더 위로 올라와요. 그러면서 이 손목에 있는 월상골이라는 뼈하고 자꾸 좀 부딪히거든요. 근데 저 원래 월상골하고 이 척골 사이에는 삼각섬유연골이라는, 무릎으로 치면 이제 물렁뼈 같은 그런 충격흡수 구조물이 있어요. 자꾸 그게 이제 저 척골하고 그 다음에 월상골 사이에서 자꾸 끼면서 삼각섬유연골이 이제 해져요. 네, 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해지다 못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,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저 척골하고 월상골로 직접 닿으면 안 되는데,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월상골의 연골이 이제 손상이 돼요. 월상골의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제 뼈 쪽으로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월상골 쪽에 뼈의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, 이거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겠다, 이제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측면 사진은 이상이 없고, 뭐 일단은 엑스레이라든지 증상으로도 척골 충돌 증후군 딱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데, 이게 이제 MRI를 꼭 찍어봐야 되는 이유는 손목의 상태, 그 다음에 삼각섬유 연골의 상태, 뭐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래야지 삼각섬유 연골을 좀 어느 정도 그냥 정리만 할지, 아니면 이제 꼬매야 되는지, 아니면 다른 또 동반된 문제는 없는지, 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MRI 좀 찍어 보셔야 돼요. MRI에서 보면은 이제 삼각섬유 연골 제대로 좀 잘 안 보여요. 예, 잘 안 보이고, 이게 보면 월상골에 이렇게 좀 색깔 변화가 좀 있는 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허옇게 삼각섬유 연골이 찢어져서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저 원래 저렇게 비면 안 돼요. 저기 까맣게 얇게 삼각섬유 연골이 보여야 되는데, 하얗게 뚫려 있는 거는 그냥 빵꾸난 거예요. 그냥 삼각섬유 연골이, 가운데가 좀 찢어진 그런 상태. 그래서 뼈의 색깔 변화가 좀 많이 잘 보인다. 그 다음에 척골이 이렇게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요골의 그런 관절면에 비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부딪히겠죠.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, 대개는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힘줄들도 이렇게 좀 염증이 있어서 허옇게 좀 묻혀 있는 게 좀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는 원인은 발견을 했으니까, 근데 환자분은 계속 테니스를 치고 싶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척골이 길어서 부딪히니까 척골을 좀 낮춰야죠. 잘라서 낮춰야 돼요. 자, 일단은 삼각섬유 연골도 손상이 아까 MRI에서 있었죠. 그러니까 내시경을 일단 들어가서, 그럼 뭐 꼬매일지 뭐 다듬을지 일단 들어가 봐야 돼요. MRI상에서 저렇게 보이면 아마 꼬매기는 좀 쉽진 않겠고, 좀 지저분한 거 좀 다듬어서 손목을 좀 비틀거나 쓸 때 찢어진 부분이 자꾸 껴서 아프지 않도록, 이건 이제 물렁뼈 찢어졌을 때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거죠. 물렁뼈도, 무릎에 물렁뼈도 찢어지면 자꾸 이게 뼈하고 뼈 사이 찝히면서 이제 증상이 있기 때문에, 삼각섬유 연골도 마찬가지예요. 찢어진 부분이 좀 찝히거나 막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뭔가 뚜걱뚜걱하는 느낌도 있고 소리도 나고 아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안에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면은 제 뭐 좀 나풀거리는 것도 있지만,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. 보면 이제 요골 쪽에 있는 인대들은 보면 깨끗하고요. 요골 관절면하고 뭐 그 이게 요골에 닿는 주상골 쪽에 그런 연골들은 다 깨끗하고 괜찮아요. 자, 척골 쪽 아까랑 좀 다르죠. 뭔가 지저분하죠. 요 가운데는 빵꾸도 뚫려 있고요. 이 밑에 척골 관절면도 보여요. 원래 이렇게 빵꾸 뚫려서 밑에 척골 관절면이 보이면 안 돼요. 이건 하도 이렇게 짓이겨지니까 닳아가지고 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.
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정리를 하고요. 레이저로도 좀 다듬고 해서 밑에 이제 이렇게 좀 척골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, 주변에 이제 좀 끼어서 아플 수 있는 그런 삼각섬유 연골의 파열 부위는 이제 변연 절제 다듬는 거죠. 꼬맬 그런 거는 아니고. 그래서 아까보다 좀 많이 좀 깨끗하게 좀 돼 있고, 이 척골이 좀 일부 보이고요. 이 삼각섬유 연골 찢어진 부분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이 상태로만 놔두면 계속 아프겠죠. 물론 이제 삼각섬유 연골이 좀 찢어서 아팠던 건 좀 좋아지겠으나, 자꾸 척골이 이렇게 위에 월상골을 좀 칠 거기 때문에 그 아픈 통증은 그대로일 거예요. 그래서 저거를 좀 낮춰야 된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뼈 이렇게 절골한 부위가 이렇게 좀 보여요. 이건 사실 한 3.5mm 정도 이렇게 절골해서 이렇게 낮춘 다음에 고정을 한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쇠판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강해요. 이게 특히나 요 가운데 이제 꽂아놓은 요 나사, 이 관절면에 직각으로 들어간 저 나사, 저게 무지하게 좀 힘이 좋아요. 그래서 요 수술하고 나서 뭐 통깁스 할 필요 없고요. 되게 반깁스 정도 하고, 반깁스 하더라도 뭐 하루에 몇 번 풀어서 손목 운동 바로 할 수도 있고, 뭐 간단하게 젓가락질, 숟가락질 세수 내지는 이제 컴퓨터 작업 정도 할 수 있어요. 물론 한 5, 6주 정도 돼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진이 나오고 해야 이제 좀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지만, 굳이 통깁스 안 하고도 저 정도 고정만 하고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통깁스까지 할 필요는 없죠. 위에 보시면 척골이 좀 많이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월상골하고 척골 사이에 그런 간격이 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저럴 때 더 비틀거나 이렇게 짚어도 직접 부딪힐 일은 없겠죠. 예. 그래서 잘 이렇게 고정이 좀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일단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름 그 병명 자체가 척골이 부딪혀서 이제 아픈 거죠. 예,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긴 거예요. 이제 척골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냥 딱 맞는 사람도 있는데, 물론 딱 맞는 사람들 중에서도 척골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워낙 많이 쓰면. 근데 대부분은 이제 척골이 선천적으로 좀 길고 그 상황에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척골이 이제 삼각섬유 연골을 부딪히고 그게 이제 월상골을 손상을 시키고, 그래서 이제 아파지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삼각섬유 연골을 이렇게 다듬든 꼬매든 해야 되고, 척골도 좀 낮춰주고 해서 원인이 되는 걸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줘야 결국은 이제 좋아지는 거다. 이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실제 수술 시간은 대략 한 3-40분 정도? 그 정도 걸려요.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고, 아까 말씀드린 고정력 상당히 좋은 쇠판을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, 계속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 안 되고 비트는 거 안 되고 손목 짚는 거 안 되고 뭐 라켓 운동 못 하시는 분,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놔두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찾아서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시면 삶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.